지금부터 2025 하반기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중학교 1학년 영어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중 이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유형에 따른 문제풀이 전략을 설명하고 지문 해석, 주요 단어 및 표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번 글의 목적을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글의 목적을 추론하려면 먼저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글의 목적이 드러나는 핵심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형의 선택지는 한글로 제시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단,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지엽적인 내용이 아닌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 글의 상황, 즉 언제 어디서인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When school ends, 학교가 끝날 때 Our school hallways and stairs, 우리 복도나 stairs, 계단은 become very busy. 자, 학교에서의 있는 일이고 특히 학교의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네요. So you need to be careful. 조심해야 하고 when you walk, 걸어갈 땐 always look ahead. 앞을 보고 don't use your phone.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라. Stairs, on the stairs, 계단에서는 don't run, 걷지 말고 walk slowly, 천천히 걸어라. These small actions can stop big accidents. 이런 작은 행동들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자, 전체적인 글을 봤을 때, 자, 이 글은 학교 관리자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그림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3번 하교시 안전규칙을 설명하려고입니다. 주요 단어 및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stair, 계단, careful,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ahead, 앞쪽으로, 앞으로, action, 행동, accident, 사건, 사고. 자,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들은 꼭 숙지하고 암기하여서 익숙한 단어들이 되어야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묻는 유형입니다. 안내문의 세부 정보가 선택지하고 일치하는지 하나씩 비교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은 안내문, 광고문, 표가 나오는 유형인데요. 정보를 주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파악해야겠죠? 제목은 Beach Yoga Class입니다. 자, 해변에서의 요가 수업이네요. 그러면 요가 수업에 관련된 어떤 안내하는 글이 나온다는 거겠죠. 첫 문장부터 살펴보죠. 첫 문장과 선택지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Join our beach yoga class. It is a beginner's class. 자, 1번 초급자를 위한 수업이다가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죠. 2번 when. 수업은 토요일에만 진행된다 했어요. 자, every Saturday. 정답이죠. 맞죠? 일치하죠. 세 번째, where? In front of the clock tower. 클락 타워 앞에서. 자, 선택지 장소에 대한 예고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The class is free for everyone. 누구에게나 무료이다. 3번도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You need to bring a tower. 여러분은 타워를 가져와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4번 볼까요? 수강생에게 수건을 제공한다 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4번 You can use your yoga mat. 사용할 수 있고 요가 매트를 사용할 수 있고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할 때는 visit, 여기를 방문해라. 자,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에 있다.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표현입니다. beginner, 초급자, free, free는 자유로운이란 뜻도 있지만 무료란 뜻이 있죠. bring, 가져오다, information, 정보. 13번입니다. 13번은 인물 또는 사물에 관한 내용과 일치, 불일치하는 것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도 안내문의 일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인데 글의 세부 정보와 선택지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지문을 살펴보죠. 자, Jenny loves animals. 제니는 동물을 사랑한다. 자, she has 2 dogs and 2 cats at home. 자, 집에 2마리의 개와 2마리의 고양이가 있다. 자, 이 선택지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죠. 네, 1번. 일치하네요. 다음,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 But she doesn't teach children.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다. 개를 가르치고 있다. 일치하죠. She teaches dogs. 그 다음에 she is also an animal doctor. 그녀는 애니멀 닥터,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She takes care of sick animals. 아픈 동물들을 치료한다 또는 보살핀다. 일치하죠. She feels happy because she can help them. 자, 그 아픈 동물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행복하다. On weekends, she enjoys walking with her dogs and cats. 주말마다 그녀는 그녀의 개와 또는 고양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걸 즐긴다. 그런데 주말에 봉사한다고 했어요. 일치하지 않죠? And she believes that animals are our true friends. 그녀는 믿는다. 동물들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동물은 우리의 친구라고 믿는다.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입니다. 주요 표현들,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Animal doctor, 수의사. Take care of, 누구누구를 돌보다, 보살피다. Weekend, 주말. Believe, 믿다.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은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묻는 유형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는 그래프, 차트, 표 등 숫자 정보가 나오는 문제이지만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제목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X축의 항목을 보고 선택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풀어보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분석하는 글을 숫자 정보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도구죠. 따라서 이런 유형은 비교급이나 최상급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비교급, 최상급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제목을 보세요. 그래프의 제목은 School Clubs입니다. 학교 동아리들. 자, X축이 Cooking, Soccer, Art, Book. 요리, 축구, 예술, 미술, 책, 동아리 이렇게 되어 있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16, 15, 14. Y축은 넘버죠. 넘버. 학생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비교하면서 보죠. 1번. The Cooking Club. Cooking Club은 16명의 학생이 있어요. Has the most students.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이죠. 지금 숫자가 가장 많잖아요. 자, 두 번째. 15 students are in the soccer club. 자, 축구 클럽에 15명. 일치하죠. 세 번째, the soccer club has more students than the art club. 자, more than 표현이 나와 있어요. 비교급 표현, 아트 클럽보다, 뭐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다. 뭐가? 사커 클럽이. 맞나요? 사커 클럽 15명, 아트 클럽 10명이니까 더 많은 학생들 많습니다. 자, 4번, the art club. 자, 미술 클럽은 has 10 more students. more, 10명이나 더 많은 학생들이 있다. 뭐보다? 더 북클럽보다. 맞나요?
아트클럽은 10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지 북클럽과 비교해서 10명이 더 많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정답이 아니고 5번 The book club has the least students. 가장 적은 학생들. 자, list는 가장 적은 뜻이니까 맞나요? 이 4개 중에서 가장 적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정답입니다. 자, 주요 표현들 보십시오. The most, 가장 많은. 자, most는 many나 much의 최상급이에요. 다음, more than, 뭐보다 더 뭐뭐하나고 비교급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The least는 자, little, 적은 또는 작은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뜻입니다. 15번입니다.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요지는 중심 내용을 말합니다. 중심 내용. 자, 그리고 선택지가 우리말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의 중심 내용은 지문의 각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 세부 정보가 일관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간혹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글의 내용을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지문을 끝까지 읽습니다.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면서 해석해 볼게요. 첫 문장은 글의 소재를 보여줍니다. We spend a lot of time on the internet every day. 자, 인터넷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죠. So how can we stay safe online?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safe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을 사용하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first, you should not share. 공유하면 안 된다. Your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를. Second, always use strong passwords. 강력한 패스워드 사용하고 do not download strange files. 이상한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마라. Also, be careful. 조심해라. When you talk to strangers online.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조심해라. 자, this way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방법은 you can keep yourself safe on the internet and have a safer online experience. 온라인상에서 세이프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글은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네요. 선택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1번 예의를 지켜야 한다. 관련이 없고 2번 사용시간 적절히 조절 관련이 없죠. 3번 온라인에서 파일 암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요건 나와 있지만 지엽적인 내용이지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는 없죠. 4번 교육을 통해 온라인 인터넷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사용법을 배운다는 얘기도 관련이 없고 4번 온라인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위한 방법을 실천해야 된다. 아까 여러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또한 이렇게 해서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spend on. 자, A를 B의 시간. 자, A가 시간이나 돈, 노력 등이 많이 나옵니다. 자, B에 A를 쓰다. 2번, share, 공유하다, 나누다. personal, 개인의. stranger, 낯선 사람. strange가 낯선 또는 이상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R만 붙여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experience, 경험입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글의 제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되므로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높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제목을 찾는 문제인데요. 제목의 형식은 소재를 포함한 명사형이 많습니다. 때로는 또 의문사가 들어간 형태도 나오기도 합니다.
제목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면서 제목은 어떤 문형으로 표현되는지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그러면 영어 선택지도 큰 문제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소재를 파악하고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추론한 후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살펴보죠. 자, 소재는 일반적으로 첫 문장에 나옵니다. Snowy days can be fun. 눈 오는 날은 재미있을 수 있다. 자, 눈 오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can build a snowman.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Have a snowball fight. 밖에서 outside. 밖에서 스노볼 파이트도 할 수 있고. Some people like to take pictures of the beautiful snow. 아름다운 눈의 광경을 사진 찍기도 하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drink hot chocolate and read books. 초콜릿을 마시거나 hot chocolate을 마시거나 책을 at home 집에서 읽기도 합니다. You can also just rest and watch the snowfall. 자, 여러분은 그저 rest 쉴 수 있고 또는 watch the snowfall 눈이 떨어지는 것을 쳐다볼 수도 있다. 바라볼 수도 있다. 자, snow days are a great time to enjoy yourself. snowy day는 여러분 스스로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글은 snowy days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시하는 지문이네요. 따라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의 제목의 선택지는 첫 번째, driving safely. 안전하게 운전하기 관련이 없어요. Family activities at home. 집에서 가족들의 활동들.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크죠. Why snow falls in spring? 봄에 왜 눈이 내리는가? 관련이 없어요. How to make hot chocolate.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거든요. 초콜릿을 만드는 방법. hot chocolate을 만드는 방법. 이것도 관련이 없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Fun activities. 재미있는 활동들. On snowy days. 눈 오는 날에. 정답은 5번입니다. 주요 표현들 살펴보죠. 자, snowy. 눈이 오는. Take pictures. 사진을 찍다. Rest. 쉬다. Enjoy. 즐기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표현들은 1학년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하는 표현들이므로 메모하면서 좀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빈센트 밴 고흐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유형은 인물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를 하나하나 지문과 대비하면서 풀면 쉽게 풀릴 것입니다. Vincent van Gogh was born in the Netherlands in 1855. 자,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났다. 네덜란드에서 1853년에. 자, 선택지 1853년에 네덜란드로 이사했다. 관련이 없죠. 두 번째, his father didn't make much money. 그의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didn't 많이 벌지 못했다고 했어요. 네,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다.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People respected his father because his father said good things to people. 사람들이 존경했다 아버지를.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good things, 좋은 말들을 해줬기 때문이다. 항상. 3번 아버지가 좋은 물건들을 사람에게 팔았다. 일치하지 않죠. Vincent had brothers and sisters and he was close to his brother Theo. 자, 빈센트는 남자 형제 또 여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4번 각각 한 명의 형제와 자매가 있다. 이것도 일치하지 않죠. 그리고 5번 그의 형제 Theo와 친했다. close가 친하다는 뜻이니까 요거가 정답이 되겠네요. 주요 표현들입니다. be born, 태어나다. make money, 돈을 벌다. respect, 존경하다. close, 가까운. close가 닿다라는
동사도 되죠. 네, close라고 할 때는 가까운, 친한 이란 뜻입니다. 19번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유형은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주제를 고르는 문제인데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와 있으므로 제목을 파악하는 유형보다는 다소 평이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에 지역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을 선택지로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You can borrow things from your friends like books, toys, or pencils. 자, 우리 친구들에게 당신은 친구들로부터 물건들을 빌릴 수 있어요. 이런 거, books, toys, 펜슬과 같은. 자, 물건을 빌리는 상황이에요. borrow. 자, when you borrow an item from your friends, you must give it back on time. 당신은 반드시 on time, 제 시간에 그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give back. Also, don't forget to say thank you to your friend. 친구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걸 잊지 마라. If you lose or break it,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깨트리거나 망가뜨렸을 때는 tell your friend and say sorry. 친구에게 말해라. sorry라고, 미안하다라고. This shows that you are kind and nice. 이것이 당신이 친절하고 nice, 좋은 친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글이에요. 자,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건을 빌리는 상황에 어떻게 빌렸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죠. 따라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2번. 물건을 빌릴 때 지켜야 할 예절이 되겠습니다. 주요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borrow, 빌리다. borrow. 두 번째, item, 항목, 물건. on time, 제때에, 제 시간에. forget, 잊다. lose, 잃어버리다. 20번입니다. 글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인데요. 이런 문제는 글의 마지막 문장에 단서가 나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지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매력적인 오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마지막 문장에 유의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글의 전개 과정을 잘 따라가며 읽습니다. Making friends can be hard. 친구를 사귀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자, 친구 사귀기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소재를 먼저 파악하시고 But there are some easy ways to do it. 그런데 쉬운 방법들이 있대요. You can join a school club like sports team or a music club. 자, 스쿨 클럽에 가입할 수 있고요. 스포츠 클럽이나 스포츠 팀이나 뮤직 클럽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like. Another good idea. 또 다른 좋은 생각은 to talk to a new classmate. 새로운 친구, 새로운 학급 친구에게 말을 해봐라. Even a small talk, 작은 어떤 대화, 가벼운 대화일지라도 can be the first step.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어. Towards a new friendship. 새로운 우정을 만드는데. You can start by asking simple questions. Here are some examples. 자, 마지막 문장을 잡으세요. Here are some examples. You can start by 이렇게 asking simple questions. 간단한 질문을 물어봄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 얘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뒤에 나올 내용들은 무엇이 될까요? 선택지를 보죠. 1번 우정의 중요성. 우정이 나오긴 하지만 중요성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친구 사귀기 어려움. 친구 사귀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련이 좀 없을 것 같고 학교 동아리 선택 방법. 클럽이 나와 있긴 했지만 이것도 지엽적인 내용이죠.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생활은 아예 전혀 관련이 없고 정답은 5번 가벼운 대화. 스몰 터크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들. 여기 here are some examples가 얘기하는 거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단어랑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다. way, 길, 방법. another, 또 다른 하나. small talk, 작은 말하기니까 가벼운 대화. forward, 앞으로. example, 예입니다.
21번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빈칸에 단어 또는 어구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글의 흐름을 짚어가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빈칸 앞뒤의 세부 정보뿐만 아니라 so, because, but과 같은 연결어의 단서를 주의 깊게 살펴서 종합적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다소 난이도가 있습니다. 글을 정확히 파악해도 어휘가 또 부족하면 틀리기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평소에 기본 어휘뿐만 아니라 빈줄, 어구, 표현 등을 꾸준히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문을 보죠. I want to be a pilot.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 조종사가 in the future. 미래에 I want to fly high in the sky. 높이 날고 싶다. My dream is to travel the world.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고 see many beautiful places. 아름다운 장소들을 보는 것이다. I will exercise and study hard to become a good pilot. 나는 exercise 운동도 하고 열심히 study hard도 하고 있어요. become a good pilot이 되기 위해서, 좋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My mom always tells me. 자, tells me 엄마가 나에게 말한다. to work hard 열심히 해라. 그리고 never 절대로 my dream을 땡땡땡 하지 마라. 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앞의 내용으로 봤을 때 문맥상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지에 있는 것도 볼게요. look into 하면 into 안으로 보다이니까 뭐 살펴보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살펴보다. 그 다음에 follow 따르다, find 찾다, have 가지다. 가장 적절한 빈칸에 들어갈 말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표현들 살펴보죠. pilot 조종사, travel 여행하다, exercise 운동하다, give up 포기하다입니다. 22번입니다. 밑줄 친 Our team was like puzzle piece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유형은 어떤 특정 문장이나 표현들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글에 드러나진 않지만 글의 내용을 통해서 지시하는 문장이 내포하는 의미가 뭔지를 추론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다소 난이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문장이 글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 포함하고 있는 것,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뭔지 속뜻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제시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고 키워드의 특징을 유추하면서 지문의 글을 읽어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Our school science fair. 자, 우리 학교의 과학 박람회가 was coming up. My friends Tom and Lisa, 내 친구 탐과 리사는 and I, 나랑 decide to do, 하기로 했어요. A project together,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at first, 첫 번째, we didn't know how to start, 어떻게 시작할 줄 몰랐어. But we started sharing, 그렇지만 우리는 sharing하기 시작했어, our idea를. Tom 탐은 drew the pictures, 그림을 그렸어요. 리사는 wrote, 썼어요. the script를. 그리고 and I, 나는 did the presentation, 발표를 했어요. 자, 세 명의 친구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했네요.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각각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picture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script를 쓰고 어떤 친구는 발표를 했대요. 자, we worked really well as a team. 우리는 한 팀으로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자, 밑줄 진 표현 our team, 우리 팀은 was like puzzle pieces, 퍼즐 피스와도 같았다. Finally, we won first place in the science fair. 그래서 우리는 1등상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퍼즐 피스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즐 피스, 네. 자, 완성된 퍼즐 작품을 보면 각각의 다른 조각 퍼즐들이 적합한 곳에 잘 제자리에 위치했을 때 비로소 퍼즐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팀도 과학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잘해서 수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림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our team was like
puzzle pieces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1번, 우리 조는 퍼즐을 잘 맞췄다? 자, 이거는 맞추는 거랑 상관없어. 2번, 과학 퍼즐을 만들었다? 이것도 아니고요. 역할에 따라 잘 협력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각각 다른 의견 아니고 개별 활동 아니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주요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How to start. 시작하는 방법. 자, how to 뭐뭐 하면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How to start. draw의 과거형이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자주 나오는 동사의 과거형은 좀 암기해야 합니다. 자, 아까 write의 wrote도 알아두세요. 다음 presentation 많이 나오죠. 발표, presentation. 다음에 finally 마침내, 결국입니다. 23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시오. 의 유형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하나의 소재를 관련된 여러 문장들이 글의 흐름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유난히 이상하게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 지문을 읽으면서 일관된 소재를 다루고 있지 않은 문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도 소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Clean energy is very important. 자, 청정 에너지는 중요하다. 지구에 for the earth.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clean energy around us. 우리 주변에 clean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있다. Solar energy comes from the sun. 자, 청정 에너지 중에 하나인 태양 에너지는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오고 and wind energy 풍력 에너지는 comes from moving air, 움직이는 공기로부터 온다. The sun and wind are important to wild nature. 자,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wild nature의 sun과 wind는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좀 관련이 없죠? We can also get electricity from falling water. 자, falling water, 떨어지는 물, 낙수로부터 electricity,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그죠? 5번. Clean energy is better because we does not create pollutions. clean energy 앞에 있는 소재랑 좀 연관돼요. clean energy는 더 좋다. 왜냐하면 오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We all need more clean energy. 우리는 더 많은 clean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To keep our future healthy.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글이 다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류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3번은 태양과 바람은 야생 자연에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관련이 없어 보여요. 답은 3번입니다. 주요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important, 중요한, different, 다른, solar, 태양의, better, 더 좋은, create,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keep something healthy, 무엇을 건강하게 유지하다 입니다. 24번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유형도 빈칸에 문장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앞서서 빈칸이 단어를 추론하거나 어구를 추론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전체를 추론하는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빈칸에는 중심 내용이나 글의 흐름의 주요한 단서가 되는 문장을 빈칸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글의 세부 정보와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의 흐름도 살펴야 하는 종합적인 영어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나 평소 어휘나 어법 지식을 쌓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유형입니다. 다양한 소재의 영어 지문을 읽으며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유형은 글의 흐름이 일관되고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겁내지 말고 첫 문장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세요. 지문을 보겠습니다. Whales, 고래죠. Whales are very large animals. 아주 큰 동물이에요. They make many kinds of sounds and songs. 자, 고래들은 많은 종류의 소리와 노래를 만들어낸대요. To 뭐뭐뭐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y sometimes make short sounds. short, 짧은 소리를 낸대요. To say hello or to say stay together. 인사를 하거나 또는 stay together, 함께 머물기 위해서. When a whale gets lost, 길을 get lost, 잃었을 때는 it makes loud sound, 아주 큰 소리를 낸대요. Short sound, loud sound. Other whales can hear the sounds, 그 소리를 듣고 and answer back, 대답을 해준답니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 whale can find its group again. 그래서 다시 그들의 그룹을 찾을 수가 있어요. They also use songs, 송을 사용하는데 to find, 뭐 하기 위해서? A partner, 파트너를 찾거나 or share, 뭐 하려고? information, 정보를 공유하려고 with other whales, 다른 고래들과. 자, 지금 이 글을 보면 whale이 소리와 노래를 사용하는 각각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무엇이 될까요? 고래가 소리와 노래를 사용하는 이유가 1번 travel safely,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일까요? look for food, 음식을 look for,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일까요? talk to each other, 서로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일까? find their partner,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take care of their babies,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자, 위의 지문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래들이 소리와 노래를 이용해 소통한다.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서로서로에게 이야기하려고입니다.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large, 큰, kind. kind는 친절하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쵸? 친절한. 근데 여기 명사일 때는 s가 붙을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되죠. 종류들이 됩니다. kind, 그 다음에 stay, 머무르다, in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look for, 찾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5번. 글 뒤에 이어질 문장을 배열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의 하나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관사, 정관사, 대명사, 지시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단서를 놓치지 않도록 표기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on the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닉이 saw a red pen, 빨간색 펜을 on the street, 거리에서 주웠어요. He picked up, 그것을 주워서, 자, 여기선 봤어요. picked up, 주워서, and then he had an idea. 하나의 생각을 떠올렸대요.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이 뭔지 보는 거예요. 자, A, B, C 중에 A부터 보겠습니다. The next day, 그 다음 날 he told his classmate about his new word. 그의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 his new word가 지금 어딘지 나와 있잖아요. 그쵸? 요거는 첫 번째 이어질 게 아닐 것 같아요. 자, by the end of the week, 그 주말쯤에, 그 주의 끝쯤에 they were using it, 그것을 사용했다. 자, 그것이 뭘지 알 수 없어요. 그죠? I think that your red frindle is very useful.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의 그 빨간색 프린들은 매우 유용한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자, 그 프린들은 뭘까요? 이름이죠. 그죠? 이름이 뭐냐? 여기서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첫 번째 나올 수는 없어요. C. He said to the pen. 그가 누굴까요? 바로 닉을 말하는 거죠. 닉이 the pen, 그 펜에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From today, 오늘부터 your new name, 너의 새로운 이름은 프린들이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your name, 요게 뭐가 될까요? 먼저. 그렇죠. 요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1번이랑. 그쵸? 그러면 자, 닉이 먼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he가 바로 닉을 말하는 거니까 그가 펜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의 새로운 이름은 하니까 요게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A, B 중에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시간 순서당 이게 되겠죠. 그 다음 날 학급 친구들한테 그의 new word, 그의 새로운 워드가 바로 friend이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3번 B.
주말쯤에 시간상 주말쯤에는 day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클래스메이트들이 그것은 뭐예요? 그의 프렌드를 말하는 거겠죠? 레드펜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면서 너의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프렌드 레드펜이 매우 유용해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CAB입니다. 표현들 알아볼게요. 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On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 Pick up, 집어 올리다, 줍다 또는 과일 같은 걸 따다란 뜻도 있습니다. 다음 classmate, 학급 친구. by 시간 나오면 뭐뭐 할 때쯤, 뭐뭐 할 무렵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useful, 유용한입니다. 지금까지 2025 하반기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중학교 1학년 영어 해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